네, 안녕하세요. 센티움에서 그 통합사무소 맡고 있는 김기회 강사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길게 설명 안 하고 필요한 걸 설명드릴 건데, 일단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청담구를 다원에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센티움에서만 진행하거든요. 이제 시간표는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실적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이제 저 다원에서 할 때 한 평균적으로 애들 8명, 10명이 있었고, 근데 이제 청담원 자체가 좀 애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이 1등급이 한 6, 7명 나오는 학교인데, 저희 클래스에서 한 3, 4명 정도가 1등급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중학교 때는 어떤 새로운 과목이기 때문에 통합사회 과목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가 이제 중학교랑 조금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변동사항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자료에서 6페이지가 핵심인데 6페이지에 이제 청담고 통합사회나 한국사 분석을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관련한 거 좀 말씀드리면서 설명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통합사회라는 과목이고요.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이제 중학교 때 없었던 이제 과목이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새로 생긴 과목이고, 이게 이제 2015 대전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새로 생긴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이제 하용 과목이고, 지금 이제 5년차가 된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 사회탐구 심화 과목이 총 9과목이 있는데, 그 9과목의 주요 내용들이 조금씩 이 과목으로 내려와서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수능 과목이 크게 3개의 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일반사회 영역, 또 하나는 지리 영역, 또 하나는 윤리 영역, 총 3영역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역사 영역이 있는데, 사실 역사는 통합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 영역의 내용은 여기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각 대영역에 속해 있는 과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에 내려와 있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7단원 내용이에요. 통합 7단원 내용. 근데 좀 변별력이 떨어지는 그런 게 벌써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전법 같은 경우가 조금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청담고 통합사회는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가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어렵게 나오는 게 경제단원입니다. 경제단원. 사실 일반사 영역에서 꽂히 되는 거는 경제단원이고, 특히 통합사회에서는 여기 이제 5단원에 포함이 되는데, 그래도 청담고 통합사회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쉽게 나오는 편인데, 여기는 그래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들어갔을 때 애들이 좀 통합사회 힘들어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리 관련해서는 한국지리가 있고 세계지리가 있는데, 한국지리도 별 내용이 안 내려와 있어요. 이제 통합사회도 3단원인데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다루지 않고, 그나마 이제 세계지리가 조금 내용이 깊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사회에서 2단원이랑 7단원이랑 9단원에서 다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나마 우리 청담고 통합사회가 조금 쉽게 나오는 편인데, 그나마 여기서 조금 어렵게 잡아주는 게 있어요. 어렵게 잡아주는 게.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이제 2단원이랑 9단원이랑 7단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나마 좀 2단원이 조금 어렵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들은 거의 이제 요 2단원 파트가 이제 또 중간고사에 배치되는데, 청담고는 좀 다른 학교랑 다른 순서로 좀 나가요. 그래서 좀 그런 거 말씀드리고, 근데 윤리는 이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과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제 이게 조금 내용이 어렵거든요. 내용 자체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과목 자체가 이제 일반 사회 영역이랑 지리 영역이랑 윤리 영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 교사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예전에 이제 6차 교육과정 때에는 공통사회라는 그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6차 교육과정 헛수를 갔거든요. 공사권이어서. 근데 이제 6차 교육과정 끝나고 나서 7차 교육과정 넘어갈 때 이 과목이 사라졌다가, 이게 20년 가까이 된 후에 2018년에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지금 이 세 과목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공통사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거기다 퇴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사권 때 들어가서 거의 뜬물에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써볼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거의 학교에는 이거를 동시에 가르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재 지금 이게 일반사회 전공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걸 가르칠 때는 이걸 할 때 지리 전공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걸 가르칠 때 윤리 전공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 윤리 교사가 굉장히 좀 뭐랄까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담고 같은 경우도 일반사의 선생님이 2분 들어오시고요. 지휘 선생님이 1분 들어오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윤리 영역은 전공자가 아니라 비전공자가 가르치는 얘기예요. 비전공자가 가르치면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학교랑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청담고는 통합사회가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쉽게 나오면은 100점 1등급이 돼야 되거든요. 거의 100점 1등급이긴 한데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한두 개 틀리는 거 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제 청담고가 서술형을 좀 빡세게 내요, 일부러. 객관식은 진짜 쉽거든요. 근데 서술형을 일부러 빡세게 내는 게 뭐냐면은 이제 다른 점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등급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서술형을 되게 짜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점 1씩 일부러 깎아요. 그래가지고 좀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여기 파트가 좀 어려운 파트에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이제 여기 비전공자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다. 전반적으로 청담고 통합사회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2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통합사의 모든 단원 정리해놨고요. 그리고 각 단원들의 평균적 난이도도 제가 설정해놨고, 그 다음에 이게 방금 말씀드린 심화 과목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도 사실 이거는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 사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는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작년 기준입니다. 청담고가 미세하게 해마다 시험 범위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이어서 우리도 충분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기준 보시면은 1학기 중간에 보시면은 얘네들 1단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2단원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특이하게 4단원 먼저 스타트하고 7단원을 먼저 나가요. 7단원을.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 좀 특이한 스타일이고 다른 학교들은 보통 이렇게 안 나가고 1, 2, 4를 나가거든요. 얘네들은 4단원, 7단원이 동시에 나가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1학기 중간고사 때에는 가장 핵심을 단원이 요단원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요단 4단원 단원이 전법 단원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청담고 통합사회는 생각보다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 쉽다고 했잖아요. 그게 쉽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되게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형 문제들을 많이 다뤄요. 수능형 문제. 수능 기출 문제 그대로 던지거나 수능 기출 문제를 좀 변형해서 던지거나 보통 이제 중난이도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교과서 통째로 외워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이제 시험적 내용 출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청담고 같은 경우가 요즘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 난이도 하라고 왔었냐면은 일단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학교 프린트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학교 프린트의 내용이 사실상 교과서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은 애들이 아주 편안하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서술형에서 애들을 조지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따 말씀드린 여기는 한국사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통합사에는 빠르게 필요한 핵심 내용들 빠르게 정리하고 일단 애들을 이렇게 뭐로 조지지 한국사로 조지거든요. 통합사에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애들이 그냥 다 좋은 점수만 적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래 와중에도 애들 통합사에 생각보다 많이 틀리긴 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2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경제 들어갔을 때인데 그때는 한 90점 초반대가 1등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걱정된다고 확인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꽃이 되는 단원은 경제 단원이 되겠는데 이제 청담고 같은 경우는 1학기 기말이랑 2학기 중간에 나눠서 보는 편입니다. 근데 보통 거의 학교들이 1학기 기말에 와르르 보거나 2학기 중간에 다 보거나 이렇게 반으로 쪼개는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경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가장 핵심 단원이 5-1단원이랑 5-3단원이에요. 5-2랑 5-4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5-5-3이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애들이 생각보다 통합사에 좀 힘들어하는 시기는 1학기 기말이랑 2학기 중간 정도가 되겠고 1학기 중간고사 때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통합사회가 애들 좀 어렵다거나 좀 부담을 느낀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최상 달아놓은 게 5단원이랑 6단원이거든요. 5단원은 나름대로 이제 쉬운 부분이지만 이제 청담고 자체의 난이도가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어렵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원래 6단원은 이제 전공자가 들어가면 진짜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전공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좀 쉽게 나오는 편인데 그래도 작년에 조금 변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청담고가 통합사회가 그간 계속 쉬워왔거든요. 18년도에도 어렵지 않았고 19년도에도 할만했고 20년도에도 할만했는데 근데 이제 작년부터 조금 변동이 생겼어요. 왜냐면 작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강제 배정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북고 애들이 그냥 딱 강제 배정이 돼버려요. 청담고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일반고 다른 데를 썼는데 좀 우수한 자원들이 청담고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실제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2020년 기출문제랑 2021년 기출문제를 비교했을 때 2021년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거는 비단 통합사회 과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래요. 선생님들이 국어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다른 영어가 옛날보다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작년에는 생각보다 이제 좀 우수한 애들이 많이 청담고로 배정이 되는 바람에 생각보다 이제 이 뭐랄까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수업도 더 어려웠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야 니네 작년 기출이랑 올해 기출문제랑 완전 다르다. 니네 이렇게 쉽게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들도 각 과목 쌤한테 얘기할 정도로 좀 그런 이슈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쉬운 비조예요. 통합사회가 전반적으로 쉬운 비조인데 근데 작년부터는 이제 청담고도 살짝 무슨형 문제를 내기 시작했다. 수능형 문제들을 두세 문제씩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도 좀 정보를 수집해봐야 알겠지만 비슷한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담고 통합사회는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는 선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국사입니다. 네, 한국사가 진짜 어렵게 나오는 학교예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진행할 때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정리하는 편이고 어차피 핵심만 나올 것들이 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술형 부분에서 이제 좀 실수했을 부분들을 제가 잘 잡아주면 되고 그러니까 테스트도 서술형으로 제가 엄청 많이 불리는 편이에요. 초등 같은 다른 학교랑 달리. 저는 한국사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이제 한국사 관련된 거는 5페이지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국사가 변동사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근데 이제 중학교 때에는 전근대사가 75%였고요. 그 다음 근현대사가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정근대사를 위주로 배우고 근현대사는 별로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이 어차피 얘네들이 이제 뭐 크게 이게 뭐 고입과도 최근에 뭐 관련된 게 아니니까 거의 이제 뭐 자사고도 이제 거의 면접이나 뭐 비대면으로 거의 대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근현대사를 설명 안 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근데 이거 대충 배우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은 비율이 바뀌어요. 비율이 뒤집히거든요. 얘가 25%고 얘가 75%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애들이 근현대사가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올라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가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단원, 2단원, 3단원, 3단원 구성되어 있는데 참 이쁘죠? 왜 이쁘다고 설명하냐면 중간, 기말, 중간, 기말이에요. 근데 이거 뭐가 뭔 문제가 있냐? 이게 25%이기 때문에 1단원이 정근대사입니다. 그 다음 2단원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개항기라는 시기예요. 개항기. 1876년부터 강화도 조약부터 강제병합 이전까지거든요. 사실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가느냐에 그냥 스토리텔링이 쫙 나오면서 그냥 사건의 인과관계만 잘 따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일제강점기예요. 이게 보통 2학기 중간이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 그래서 여기 좀 많이 힘들어하고 여기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인물들이랑 여러 단체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인물들이 뭐 여기 갔다가 저기 만주에 있다가 뭐 중국에 있다가 뭐 연해주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이제 중복 인물들이 나오니까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보통 이게 2학기 중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예요. 현대사. 현대사는 근데 좀 내용이 휘발성이 강하고 좀 가까운 역사이기 때문에 애들이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제일 어려운 관문이라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얘입니다. 왜 얘냐면은 사실 이게 중학교 때 전근대사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면 문제가 안 돼요. 애들 막 싱글벙글이에요. 선생님 옛날에 배웠던 거 다 또 배워요. 그래서 한국사 공부할 게 없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이만 하산하겠습니다. 애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된 애들은 이게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애들은 진짜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과서가 한 80페이지면 돼요. 80페이지. 이 80페이지에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술이 압축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좀 뺄 건 빼고 덜 건 덜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그냥 다 억지로 다 우겨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공부할 양이 많은 거예요. 페이지는 80페이지인데 선사부터 조선 후기까지 쭉 나가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단원 내용이 80페이지만 굉장히 많은 역사가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냥 되게 불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읽으세요. 애들 작년이나 재학년이나 계속 나오는 불만이 학교에서 너무 이상해요. 야, 멋대로 하세요. 막. 뭘 설명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애들 그거든요. 되게 힘들다고. 학교서만으로 좀 대비하기 힘들다. 여기 청담고도
한국사 들어오시는 분이 두 분이 있을 때도 있고 세 분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한 분의 평가가 좀 좋지 않습니다. 애들이 막 이 대발 나와가지고 한국 시간에 자요. 뭐 아니면 뭐 온라인 클래스 그냥 딴 거 해요 이러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한국사 수업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보통 사고 애들도 그냥 선생님 수업 들으래요. 제 수업 들으래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야 그래도 필기는 좀 받아와라. 왜냐면은 보통 이제 이 학교 선생님이 두세 문제 정도를 자기 필기에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니들 수업 들어야 된다. 쌩까면 안 된다. 왜냐면 나한테 필기를 내놔라. 그래야 내가 분석을 해주고 내가 서술형 찍어주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애들이 여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제 어떤 얘기 나오는 거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저희 학교 수업 시간에 잠깐 졸았는데 시작할 때는 3부실이었거든요. 근데 깨어나니까 뭐 고려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애들이 가지는 심적 압박감이 좀 상당하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애들이 얘랑 얘를 좀 힘들어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하냐면 결국 독학이 가능해요. 제가 소학생 독학이 가능합니다. 근데 독학이 가능한데 이게 혼자 공부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별로는. 얘들이 이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과학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청남고 과학이 진짜 쉬웠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도 어려워지긴 했어요. 얘들도 과학도 어려워졌어요. 그것도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따지면은 실적으로 혼자 하고 독학이 가능한 과목이지만 다른 과목이 치이면서 애들이 이거를 이제 보통 중학교 때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뭐 애들 공부하는 애들도 안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보통 중학교 때는 시험 보기 일주일째 펼쳐요. 다다닥 외워요. 그러면 90점 나오거든요. 보통 100점 후반 나오고 애들. 근데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중간고사 때 일주일 전에 펼치면은 이제 이거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 펼쳤는데 막 2000년 역사니까. 통합사회는 그냥 할만한데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애들이 한국사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좀 여러 가지 좀 악조건들이 있다. 한국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에도 어떻게 나가냐면은 그렇죠. 거의 통합고는 그냥 1단원, 2단원 원래 재작년에 이거 3단원 다 나갔어요. 근데 애들 좀 배려한다고 짜는 거예요. 이거 애들 배려한다고 짜는 거예요. 하도 애들이 이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잘라준 거거든요. 왜냐면 가장 어려운 단은 2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올해도 아마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라는 건데요. 일단 제가 통합사회는 거의 대충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일단 얘네가 왜 서술형이 빡세다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보통 다른 학교는 객관식이 빡세요. 객관식에서 등을 갈라버려요. 근데 여기는 서술형으로 가르는 경향이 있고 특히 서술형에서 점수를 계속 깎아가지고 등급을 세우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서술 조건 논술형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를 만들 때 이런 단어가 들어가기 서술하시오. 아니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문장을 구성하세요. 이러고 아예 다 조건을 걸어주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건 다 걸어주면 쉬운 거 아닌가? 근데 그 조건에 맞춰서 안 쓰면은 뭐 하겠다. 점수를 깎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작년에도 객관식 2개 틀렸어요. 그래서 야 그럼 뭐 94점 나오겠네? 근데 선생님 89점인데요? 왜 그러냐? 서술에서 5점 까였어요. 근데 그래도 걔가 2등급 났거든요. 근데 이제 억울한 거지. 자기는 1등급인 줄 알았는데 2등급이에요. 왜 2등급이냐? 서술형에서 날라갔어요. 이런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요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거든요. 니네 서술형 키워드 시청하니까 제발 이상한 키워드 쓰지 마라. 그리고 항해봤자 안 들어준다. 니네 학교 안 들어준다예요. 왜냐면 그 길로 뭐 해버리니까 이 애들 등급을 세워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고 수업 시간에도 결국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서술형 문제가 이게 까다로운 것뿐이지 뭔가 막 새롭거나 뭔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교과서에 기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사 자체는 그러고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한국사도. 서술 조건 논술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사 서술형이 약간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뭐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랑 뭐 4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4개가 아니에요. 1-1, 1-2. 2-1, 2-2 이런 식으로 새끼 문제들이 딸려 나와요. 그러니까 새끼 문제가 딸려나는 얘기는 이건 맞추고 이거 맞추고 감점 이런 감점 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청남고 서술형 같은 경우도 이제 교과서에 탐구 활동이 있단 말이죠. 그 탐구 활동에 있는 서술형 문제들을 변형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그래서 좀 정리해 주는 거고 얘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말했다시피 일단은 얘들 한국사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있고 프린트가 있어요. 학교 프린트.
그리고 보통 교과서로도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최근에 온라인은 학교 프린트 위주로 돌아가는데 학교 프린트 내용이 생각보다 자세합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를 그래서 제가 학교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 있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있고 교과서랑 풀 때 겹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학교 프린트에만 있는 내용을 제가 직분할 다뤄요. 미리 하루째를 까먹거든요. 직분할 제가 원포인트로 이거 나온다고 찍어주거든요. 이거 달달달 외우고 집에 가라. 또 직분할 같은 경우는 제가 잡아놓고 엄청 갈 거거든요. 이거 못 읽으면 못 간다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하는 게 맞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린트가 따로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 이런 건 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술형이라든지 여러 제시문이라든지.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애초에 교육청에서 한국사 애들 학습부담 준다고 이제 외부 자료에서 출제를 좀 지향하라라고 좀 갈구는 편이에요. 서울시 교육청이 각 학교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청담고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교들이 거의 교과서 기반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교과서 기반의 출제의 원리란 무엇이냐? 일단은 제가 여기에 빈칸을 뚫어놨고 지금 이제 교과서에다가 밑줄을 다 그어놨잖아요. 빈칸 뚫어놓은 거는 서술형에 활용될 수 있는 키워드들 빈칸 뚫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줄을 거는 거는 저 밑줄 지은 문장들이 선택지로 뽑혀 나올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애초에 저도 수업을 그냥 이걸로 진행합니다. 학교 교과서. 그래서 이걸로 진행해서 뭐 이런 산지는 이렇게 배형되어서 나올 수 있고 이런 이유 바뀔 수 있다. 이런 키워드들은 꼭 외워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과서 지역적 문제에 출제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연표 문제, 뭐 사건 순서 맞추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교과서 서술이 다 시간 순서대로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서술의 방향을 따라가는 거는 연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연표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도 딴 거 안 봅니다. 그냥 이거 빵으로 가요. 던져주고 채워. 그러니까 이게 학부사 독학이 가능한 과목이에요. 솔직한 말씀드리면. 물론 저도 제가 팔아야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독학이 가능하고 이거 교과서 그냥 따라 외우면 100점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12시간 걸리고 저는 아예 그냥 이걸로 수업으로서 절반 이상 단축시키는 그런 효과를 좀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애들 조지는 거고, 그 다음에 통합사 같은 경우는 처음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청담고 특별한 게 없고, 물론 올해 수능형 문제형이 더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근데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는 특별한 거 없다라는 부분들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관리 방안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또 따로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고, 그냥 이제 제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주 테스트 성적 과제는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따로 엑셀 파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네, 애들에서 뭐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 애들 제가 이제 신혼에 불러서 조직을 하거든요. 클리닉까지는 아니고 이 주당창도 숙제 아니었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신교육 시키고 갈구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주요 과목도 아니고 어쨌든 어머니들 국영수 과가 먼저인데 지금 사실 약간 주요 과목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망설여하시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거냐, 그러니까 혼자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랑 같이 하면은 좀 단축시키고 좀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학습 도우미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정리할 말씀 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작년 청담고 상황을 보면요, 도중에 애들 좀 저하가 많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슈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상층이 확실하게 딱 잡아줬고, 작년 같은 기다림 중간고사 때 1등부터 10등 쫙 고정됐어요. 변동이 없었어요. 계속. 그리고 1.0등급 애들이 2~3명이 나왔어요. 1.0등급. 네. 그러니까 다 맞은 애들도 있고요. 1.1등급 애들도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게 어렵고, 근데 그 경쟁만 뚫고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상위권들이 유지가 돼서 쭉 가는 그런 학교긴 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입시 결과가 이제 굉장히 혼돈과 혼돈의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과 아이들이 엄청 잘 봤어요, 시험을. 그 이과 아이들이 너무 시험을 잘 보니까 자기들끼리 경쟁하려고 보니까 이 점수를 가지고 간판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과 아이들이 이과를 못 쓰게 막아놨거든요, 인서울 대학들이. 과탐 2개를 강제하니까. 근데 사탐과들은 사탐 2개를 강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카이 소위 말하는 문과학과 스카이 치상이과 애들이 다 이과 애들이 차지했어요. 서울대 경영경제가 다 이과 애들이에요, 정시티어가.
그러니까 이제 문과애들은 이제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지만 문과애들이 이과를 못 가고 이과애들이 문과로 오는 거잖아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2, 3년간의 혼란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조정이 될 거고.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또 문과애들은 스카이는 가기 힘들지만 서성한 중경내시는 가기가 쉬워졌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최상위권 애들이 안 건드려 버리니까. 그런 이제 유불리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일단 재학생들은 물론 정시비 좀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재학생들은 이걸로 가기 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반수생. 그 결국에 뭐냐면은 간판은 달아놓고 저는 반수해서 의대 갈게요. 예요. 보통 이과 시상이 그런 나쁜 짓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반수생과 재수생과 특목고 애들의 장이 돼버린 거예요. 정시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재학생들이 재수를 안 하고 혹은 반수를 안 하고 원하는 대학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시가 더 답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입시가 왜곡된 거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일단은 나는 정시로 갈 거야. 이 부분들은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결정하셔야 돼요. 1학년 내신 돌아보고 얘는 안 되겠네. 그럼 빨리 정시로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입시라는 게 결국은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는 게 중요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은 수시로 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담고도 생각보다 서울대 진학률이 꽤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시 지교로 가는 거거든요. 1, 2, 3학년에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연고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고 생각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로 전략을 세우시고, 그럼 이제 결국은 수시로 전략을 세운다는 얘기는 이 과목이 통합사회가 3단위 과목이고 한국사가 3단위 과목이에요. 합치면 6단위 과목이거든요. 근데 국영수 과가 4단위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생각보다 덩치가 좀 큰 단위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얘가 등급 전체를 올려주는 효자가 될 거냐, 등급을 깎아먹는 불효자가 될 거냐는 이제 어머니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과목이 최근에 이제 대치권이나 강남권이 이제 이과 강세. 보통 애들이 선생님 저는 이거 할 거니까 이거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속으로는 필요할걸. 애들은 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생각보다 좀 중요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 이제 제가 준비해서 마지막 하고 좀 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